8월 8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80% 이상이 현재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80% 이상의 기업들이 1분기 가이던스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여기에 윌리엄스 여는 총재, 연준의 3인자 정도 되는 위치에 있죠. 금리 정점이 꽤 근접했고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발언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금리 인하 정책,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수급이 좀 많이 붙지 않나.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 뒤에 좀 변동성이 높았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를 좀 하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뭐 8월달 지수 재미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월달에는 별로 재미가 없다. 원래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연준이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번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의 지수표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정점으로 세팅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부터 정점으로 세팅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상단을 박아놨죠, 고정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도 결국 미국의 이런 금리 정책에 따라서 많이 변동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물가보다 CPI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사실은 CPI와 물가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CPI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치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또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악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미국이 지금 이번 주 안으로 중국의 뭐 채권 투자까지 지금 규제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이슈 건법, 중국 투자 제한 주요 내용 보시면은 미국 기업이 우려 국가에 대한 특정 기술 투자 인수 시 재무부에 통보를 해야 된다. 뭐 투자 제한 기술의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극초음속 양자품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차 산업 이상이 넘어가는 미래 산업에 대한 규제를 들어가겠다. 그리고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 회사 만들거나 뭐 지식 세자권 이전, 뭐 너희들 기술 유출하는 거 제한하겠다. 공동 연구도 제한하겠다. 그리고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도 유사한 대중 투자 규제를 요구하고, 이게 좀 주요 포인트죠. 우리나라에게 유사한 대중 투자 규제를 요구하겠다. 완전히 지금 중국 말려 죽이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에 부담감을 줄 수 있죠.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1위, 2위가 중국, 미국인데 둘이 싸워버리니까 피곤해진 겁니다. 네, 우리는 한 싸움 등수로 치면 한 반에서 한 15등인데 1장 2장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랑 친했어 애들이. 초중은 같이 나왔는데 지금 같이 싸운 겁니다. 이게 엄청 피곤해지는 상황이다. 거기서 너 누구 편 들래? 이렇게 되는 순간 엄청 피곤해집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해도 아찔하죠. 네, 아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하반기 인공지능 이 프로세서를 많이 런칭을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반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기술주도 따라갈까?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메타 뭐 158%, 네, 연초 이후에 뭐 구글 45%, 마이크로소프트 37%인데 네이버 26%, 카카오는 아직 마이너스 대예요. 근데 저는 이런 비교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카카오 계열사가 167개입니다. 네,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쳐도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가진 그건 없을 거예요. 특히 이 계열사 중에 또 상장한 기업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계열사가 많은 기업인데 어떻게 본주가 카카오가 이런 메리트를 가지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구글 검색 기능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게 있는데 뭐 상장 안 하잖아요. 사실은 기타 자회사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상장을 안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죠. 뭐 메타도 있고 뭐 오큘러스도 있고 뭐 스레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마 스레드 카카오였으면 상장했을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따로 다 상장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상장시키고 페이스북 상장시키고 이제 메타는 홀딩스로 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뭐 나오면은 계열사 분리해가지고 뭐 상장시켜 버리는데 이건 무슨 주식에 이게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네이버는 계열사가 많이 오는데 이번에 네이버 웹툰 상장하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을 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기업 편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세법이라든가 이런 뭐 상장 뭐 금융 말 그대로 기업들에게 너무 가혹한 이런 세법 정책들이 문제다. 그냥 기업을 쪼개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세금이 세. 그럼 다 우리나라는 삼중과세죠. 죽을 때도 세금 내고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뀌어야지 얘들도 상장을 안 하지 않냐. 자회사 분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업을 욕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법안들이 뭐 2000년 이후에 바뀐 게 없어요, 거의. 막 이슈가 나오면 바꾸죠, 사실은 막. 최근에 뭐 이슈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떼법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기업들도 바뀌지 않을까. 이거는 뭐 누구 하나 욕할 게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 나쁘지 않게 생각이 되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뭐 큰 이슈는 없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가 이제 뭐 진전이 될 거다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요거는 미국이 중단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11월 달에 재선하는데 이거 중단시키겠어요? 여러분 입장으로서는 무기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죽어나가는 건 러시아 병사, 우크라이나 병사다. 슬픈 이야기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개별적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애플이 조금 이번 주에 거의 8%대 하락이 나온 걸 제외하고는 빅테크 업종들은 대부분 반등에 좀 성공한 모습이 나왔고요.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레드가 한 달 만에 이용자가 크게 떨어졌죠. 네, 원래 이게 플랫폼이 늘 거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4월 3일날 뉴스를 재탕한 겁니다. 인도가 이때 쌀 수출 금지를 한 달 전에 거의 통보를 했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 설탕까지 네 이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저기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기온이 36도 그냥 낮은 기온이 36도랍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도 곡물이라든가 소고기 이런 거를 많이 수출하는데 뭐 브라질 뭐 닭고기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라든가 수출 규제가 걸릴 수 있다. 식료품이 다시 한번 위기가 되는 겁니다. 뭘로? 기후 변화로. 그렇기 때문에 뭐 탄소 배출 관련 이슈들이 식료품 관련 테마주 다음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네, 초전태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어제 제가 밤새도록 이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도 봤는데 특히 이제 아메리칸 슈퍼컨덕터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다가 종가에 또 이제 마이너스 끌어올리면서 2.57%로 마감했습니다.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거 연구진 몇몇 곳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이거 이 샘플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샘플수로 확인해. 근데 이 샘플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 샘플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이제 네, 초전 연구 검증위에서 뭐 샘플 달라고 하는데 샘플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함부로 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진이 성공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지금 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럼 뭐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 아니면 초전태 이슈 갈 거다. 자, 에코프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가 올해 10%가 5번 떨어져 5번. 네, 이거 보시는 것처럼 4월 달에 6월 달에 그리고 신고점 찍고 이제 3번 마이너스 10%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거래만 다 무조건 반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심리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가 100만원 이 상단이냐 하단이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조정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고점에서 이 거래량 터진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게 문제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 말씀드렸지만 민심 배틀 아저씨가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죠. 이런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사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뭘 산다? 이거 산다. 에코프로 HN을 산다. HN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에 이제 고점에 있는 이 변곡점을 돌파할 것이냐 마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돌파하면은 18만원 구간까지 열려 있으니까 매물대가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에코프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코프로 HN을 관심 가져주시고 에코프로는 지금 좀 무거워요. 네, 부담스럽다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는 초전체 이슈가 가장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초전도 바르지 않은 오늘도 초전도 네.